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인생 비유, 인생을 노래한 그런 것들이 많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낭만적이죠. 여유있고 뭔가 유유자적하죠.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이 인간 세계라는 곳에 하숙하다가 가는 인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은 마라톤이다. 장기전이요. 그리고 남과 선의의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것은 타인과 경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과 나와 겨뤄서 이겨야 하는 경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몸이 튼튼하고 심신을 가지고 가서 나고 안 하고 사는 것만 해도, 뛰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인생은 게릴라다. 자, 문학에서도 사랑, 죽음 이야기를 하고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장에서,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게릴라전, 우리가 게릴라다 하면 좀 살벌하게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면 좀 유유자적하죠. 뭔가 환상적이고 그 아련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데, 마라톤은 좀 이제 팍팍하죠. 달려야 되고 그거 겁도 나잖아요. 달릴 수 있을지, 도중 하차하는 건 아닌지. 그런데 이제 전쟁, 전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전주에서 여기저기 산책을 하고 또 여행 갈 때는 차를 몰고 가잖아요. 그럼 모르는 곳에 가면 운전을 하든 걸어가든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야, 어디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짐승도 튀어나올 수도 있고 길도 잘못 들까 봐서, 그러니까 긴장하고 불안하지만 창의적이 됩니다. 인간이 가장 창의성을 많이 발휘할 때는 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때 많은 발명품들이 나왔고 그것들이 평시에 우리에게 이익을 많이 줍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총이자 마취, 북핵 나오죠. 핵, 전기기관, 컴퓨터, 인터넷, 레이저, 엑스레이, GPS, 이런 것 저런 것이 전쟁과 유관하며, 이 차도, 비행기도, 배도 역시 전쟁과 직결되어 있고 전시에 급격히 발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인생성형가인데 성형수술 좋아하죠. 마취하는 것과 성형수술, 이게 전시에 발달했습니다. 특히 보건수술은 전시에 출발했다고 봅니다. 지금 미용수술은 더 아름다워지려고 그러는데 보건수술은 얼굴 상처난 거, 그 상흔을 없애거나 원래대로 원형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수술에서 출발한 게 성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전시에는 의학도 발달하고, 그리고 약도, 아까 마취제 얘기했듯이 다른 약들도 그만큼 전시에는 질병이 많이 퍼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이게 만연하니까 얼마나 그 예방약과 그 다음에 치료제를 발명하려고 나라에서, 제약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덤빕니까? 준 전시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이 제약산업이 이럴 때 발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게릴라다 하는 거, 이거는 좀 불안하고 살벌한, 그래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팍팍한 인생을 향유해야 된다는 그런 선입관을 갖게 만든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천재가 되는 겁니다. 생명욕이라는 것은, 생존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욕망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전시에는 다 천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남녀노소,
무슨 학력 불문하고 적을 만나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안 태우려고 하는 것을 이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태웠는데 정말 아이들도 그 상황에 낌새를 알았는지 울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에게 발견되지 않는, 아이들마저도 생존 욕망을 발휘해서 생존용을 천재성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게릴라가 돼가지고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살벌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만큼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생존 욕망을 발휘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대신 게릴라 시대에는 살아남는 거, 이게 이제 생존이 숙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그네처럼 여유롭게 나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그리고 유아일체, 물화일체, 사물과 내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여유는 없죠. 마라톤 달리면서도 그래도 주위를 보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지만 게릴라는 피아를 구분할 수 없으니까 긴장하고 살아야 되죠. 게릴라전은 나폴레옹 군에 대응해서, 이 스페인이 프랑스에 비해서 이제 그때는 위축된 때였기 때문에 약자들이 대응하는 논리로서 자기만 싸울 수 없으니까 현지의 지원군들의 물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다른 심리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기습하는, 은밀하게 아주 기밀하게 대응하는 약자의 전술이죠. 사실은 이 기습의 천재들이 누구나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청일전쟁, 중일전쟁, 러일전쟁 기습으로 해가지고 그 러시아와 중국을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한 수 높은 그 왜군을 역시 이순신이 20번 넘게 기습작전으로 했죠. 기습의 달인들을 기습으로 노렸습니다. 정면 대결하지 않은 거예요. 전쟁에서는 정면 대결하지 않습니다. 성을 공격하든 탱크를 공격하든 적군을 공격하든 약자는 특히 정면에서 대결하지 않습니다. 이게 게릴라전의 특징인데 이순신이 일찍이 기습작전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를 물려받아서 게릴라의 전사로서 훌륭한 인생을 향유하기 바랍니다. 근데 테러하고는 다르죠. 테러는 목적을 이루려고 살인도 하고 납치도 하고 유괴 또는 그 저격 또는 폭파 9.11 그 테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목표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리고 공포를 유발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 뭐가 일어날지 모르게 만들므로써 불특정 다수, 불특정 개인을 파괴하려는 그런 전쟁에 뭐 선악이 어디 있으려마는 그런 전술을 테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게릴라전은 전쟁 상시화 시대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선가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의 개념 규정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지만 오늘날 어떤 경쟁한다는 차원에서 항상 위기가 돌발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전쟁 상시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는 최고의 목표가 뭐예요? 생존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게릴라 시대고 인생은 게릴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게릴라 특징이 뭡니까? 전선이 따로 없어요. 무슨 전방 후방? 없습니다. 계급. 우리는 전부 다 장군이고 또 정글에 들어가면 바로 사병이 돼야 되고 때로는 통신병이 돼야 되고 때로는 포병이 돼야 되고 때로는 보병도 되고 조종사도 돼야 됩니다. 계급이나 병과가 없습니다. 소속 역시 없습니다. 우리가 군단이고 사단이고 중대고 분대입니다. 피하 구분 없습니다. 누가 내 적인지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게 적일 수도 있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와 평시가 따로 구분도 없습니다. 이 유튜브만 해도 우리가 지금 게릴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튜버가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내가 공략해야 할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인생을 성형하는 사람으로서 방송을 하는데, 다른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사람, 상담을 이야기하는 사람, 독서를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계발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PR을 이루는 겁니다. 지피지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 그렇게 남녀 구분도 없고, 그리고 시공 구분도 역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적이 나올지, 아군이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와 평시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슬람 같은 데서는 전시에 오히려 평안하고 전쟁이 안 나는 상태에 불안하다고 하잖아요.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게릴라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 유목민의 특징이죠, 그게. 유목민은 상황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유튜브에서 20대들이 제 60대보다 잘 나간다고 제가 화낼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장유유서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나이가 이게 벼슬이 아니라고. 내가 늙은 것도 서러운데 왜 늙은 사람 천대까지 하느냐. 구박까지 하느냐. 왜 늙으면 쓸데없다고 하느냐. 그리고 늙은 사람 본인이 왜 나는 이제 쓸모가 없구나. 나는 이제 위기를 맞았구나. 내가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구나. 그렇게 왜 나를 학대하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이 게릴라 시대에는 그래, 나이가 벼슬은 아니지만 내 머리는 이 중년의 뇌로서 쓸만한 게 많이 들어있다. 지식과 경험이. 뇌 내력 무겁다. 지금 이 경험을 젊은 애들이 꼰대라고 해서 안 받아들여 주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안 껴주려고 하지만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혼자도 장군이고, 나는 사단이고 군단이다. 이런 게릴라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보람 튜브라든가 이 아이들 그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그것으로서 저보다 훨씬 많잖아요. 저는 뭐 지금 한 210명 안팎인데 아마 한 명에 10,000명이 해당돼 가지고 200만도 막 넘고, 어떤 거는 몇 천만이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쫄지 않습니다. 왜? 저는 제 특징을 지닌 정형기 게릴라니까. 제가 겨누는 거, 제 타깃, 제 포지션은 다른 데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전투력을 자기가 믿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기도 없는데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뭘 했는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뭔가, 즉 과거에 해놓은 것도 없고 현재 내가 이 포진한 진지도 시원찮은데 무기마저도 없다. 그리고 미래, 지금까지도 내가 해놓은 게 없는데 앞으로 캄캄하지, 비전 없어. 그래버리면 내 전투력은 제로죠. 그럼 뭐 아이들한테도 지죠. 당연히 아이들한테 무시당해야 되죠. 자녀한테도 무시당해야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나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슬기로 싸운다. 나는 내가 상황을 만들어서 싸운다. 이런 전투 태세를 지니고 통신망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내 분신이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분신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지금 잠자는 동안에도 커나가고 있고, 빚을 졌다면 이자가 불어나고 있죠. 그리고 책 같은 거 썼으면 그 책이 지금 분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으면 이 방송이 이렇게 녹화를 해놓으면 잘 때도 다른 그 유튜버와 이렇게 경쟁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맞아서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이 이미지, 이런 것들이 분신이 되어서, 내 게릴라의 분신이 되어서 여기저기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백두산 전투, 한라산 전투, 지리산 전투. 지금 게릴라가 되어서 내 게릴라의 임무를 띠고 분신들이 그렇게 나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돈도 싸우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역시. 내 자녀들, 내 배우자들,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정영기 TV 괜찮아. 그런다면 내 방송이 잘 크겠죠. 그 제가 쓴 책 4권 있고, 뭐 논문 같은 것도 꽤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는 선한 게릴라, 착한 게릴라를 길러서 오늘 하나 이렇게 한 꼭지 또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또 하나 나가서 미국에서도 보더라고요. 그걸 보면 야, 미국의 교민들 중에도 몇 명이라도 이걸 보는가 보구나. 참 내용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이 뭐 성향이 맞으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옷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야, 그런 사람을 의식해서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한마디라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 자세를 갖게 되더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게릴라인데 지지는 안 해야죠. 생존은 해야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송나라가 있어요. 이 춘추 전국시대의 이야기인데 송나라와 초나라가 있었는데 송나라 양왕이 패자가 되고자 했는데 초나라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제 전쟁을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송나라가 초나라하고 전쟁을 붙게 되는데 초나라가 쳐들어왔던 겁니다. 근데 초나라가 강을 건너기 전에 그 참모들이 아이 양왕님 지금 저렇게 강 건너기 전에 취약하니까 공격합시다. 안 했어요. 그거는 인이 아니다. 인. 공자가 말은 인이잖아요. 강을 막 건너요. 이제 강 건널 때 저렇게 취약할 때 그리고 건너는 그 자체가 어려운데 저 곤란한 지경에 취했을 때 우리가 공략합시다. 역시 그거 사람 노릇이 아니다. 그거는 인이 아니다. 취약한 그 공박한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는 거 그게 어떻게 인의 가르침에 맞느냐. 근데 이제 와가지고 막 이제 강 건너서 전열을 정비를 하고 뭐라 그렇게 좀 무왕장하고 있는데 그 도중에도 역시 안 해가지고 전열 딱 정비하고 송나라를 공략해서 송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초나라가. 거기서 나온 그 고사가 송인지양 그런 말이에요. 송나라 사람의 양보다 해가지고 그런가 어리석은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인이라는 거 이 원칙 따지다가 나라 패망하는 걸 송인지양 또는 송양지인 그렇게도 말해요. 송나라 사람이 양보한 그 인, 어리석은 인. 이 공자가 인의 예지심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당송 팔대 갈 때 송나라 아닙니다. 우리가 신라가 이렇게 했던 그 고려 송. 춘추 전국시대 BC 400년에서 그 200년 사이까지가 전국시대던가요? 그때 송나라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 게릴라를 지금 내가 게릴라 전투부대인데 나를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쳐들어온 사람에게 유리한 상황을 아니면 쳐들어온 사람이 궁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안 된다. 저 사람이 나를 공략하려고 오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전쟁에서는. 적어도 게릴라는 자기가 죽지는 않아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돈을 노리든 책을 노리든 방송을 노리든 이미지를 노리든 내 인생 자체를 노리든 나를 공략해서 나를 궁박한 상황에 쳐넣으려고 하는 사람을 대응도 안 하고 아주 그 사람이 전열을 정비하고 탁 포진을 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정렬해가지고 나를 공략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내가 죽으면 내가 그 포위망에 걸려들면 게릴라서는 실격이죠. 그런 게릴라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 그 참모가 나폴레옹 깨웠습니다. 장군님, 황제님 그러던가요? 왜 깨우냐 그러니까 지금 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상황은 내가 만든다. 그래요. 오늘날 게릴라는 그런 나폴레옹의 정신을 물려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은 내가 만든다. 그리고 아무튼
지면 안 된다. 비기기는 해야 되고, 그리고 되도록 승리해야 된다. 전쟁도, 전장도, 싸움터도, 무기도 내가 만든다. 게릴라 훈련은 평소에 피를 흘리도록 훈련하고, 전시에는 되도록 피를 안 흘려야 된다. 훈련할 때 피를 흘려야 전시에 피를 안 흘리잖아요. 그런 게릴라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경쟁이다, 뭐 그 전쟁 용어를 써가지고 학생들도 D-Day다, 뭐 전투 용어를 써서 그렇게 교실마저 살벌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경쟁과 전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시에 유용한 발명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밥을 그렇게 싸게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유튜브 그 유익한 방송들을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것. 그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는 쥐덫 위에밖에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 하는 게 경제학 1장 1절이잖아요. 근데 공짜가 이렇게 놀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경쟁해서 서로 잘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광고료라든가 다른 루트에서 자기가 벌 수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은 게릴라다. 나는 괜찮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착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게릴라로서 멋진 내 무기를 선사하겠다. 이 무기를 당신에게 선사하고 내 전술과 전략을 전부 다 알려줌으로써 당신이 슬기를 얻어서 이 인생을 얼굴 성형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성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런 다차원의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없는 북한 같은 공산주의 그런 데는 발전이 없는 거고, 시장도 없고 경쟁도 없는 곳은 이 치열한 경쟁 남한은 기업이 발달하고 그러잖아요. 이 정치도 지금 뭐 요란하게 싸우고 그러는데 진짜 게릴라전보다도 더 살벌하게 하는데, 아마 이것도 이제 선한 싸움으로, 착한 싸움으로 이제 바뀌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뭐랄까 사악한 테러 같은 그런 정치를 하면 그건 국민들이 선택을 안 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무기와 전술과 전략 괜찮습니다. 그렇기는 하되 항상 패한다면, 그렇다면 수정을 해야 되죠. 무기도 바꿔야 되죠. 개발해야 되죠. 전시에는 영리해지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은 게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살벌한 상징 내지 비유가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긴장하면서 이 뭐랄까 불안의 이 상시화 시대, 그리고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렵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장착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우리의 창발성을 자극해서 우리를 영리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슬기로우면 인생 역시 바람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 용어를 살벌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게 창의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